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제14강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라 하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중 경매, 중복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도 해당이 됩니다. 또 첫 번째 경매 진행 사건을 모사건이라고 그러죠. 모사건 개시 결정 전의 가압류 채권자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고, 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외에 우선 변제 청구권자로서 모사건 경매 개시 전 등기가 되고 매각 후에 권리가 소멸하는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당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법원에서 작성해서 비치해야 되고, 배당기일에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에는 집행비용하고 배당할 금액, 배당 순위에 따른 배당 금액이 있죠. 이거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한 채권자인데, 여기서 배당 요구한 임차권자도 될 것이고, 국세나 지방세 등 교부 청구한 교부권자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은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중 경매를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 압류 채권자라 하기도 하죠. 중복 경매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때 앞선 경매 사건을 모사건이라 그러죠. 어미모자 써가지고 그 모사건 뒤에 다시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모사건 경매 개시 결정 전의 가압류 채권자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됩니다.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후에 가압류한 가압류권자라면은 권리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저당권자, 또 전세권자, 그 외에 우선 변제 청구권자로서 모사건 경매 개시 전에 등기가 되고 매각 후에 그 권리가 소멸되는 채권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더 살펴보면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순위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가 없으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아니고, 배당 요구를 한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 기간 만료 등으로 그 권리가 소멸한다면은 그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전세권 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진 명령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담보가등기권자는 경매 절차에서는 저당권자와 동일시 되고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채권 금액 기재가 없으면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지만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채권 신고가 없다면은 법원에서는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본다. 즉 권리 예약 가등기로 본다. 최선순위이므로 이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이 사람은 권리 인수가 되니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당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표 계획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작성을 해서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배당표 계획안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확정안이 되는 겁니다. 그 배당표에는 집행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집행비용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예납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사용한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 경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납한 집행비용은 어찌 보면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환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해놨는데, 거기에는 저당권 설정 후에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경우에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물의 경매가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해서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으로 보기 때문이고요. 특히 제3취득자는 경매로 그 권리를 상실함으로 우선해서 배당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실을 취득했다는 얘기는 그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임대 수익을 받았다든지 이러면은 그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제3취득자에 해당을 하지만은 물상보증인은 비용상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제3취득자가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그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로 지출한 금액하고 현존하는 부동산 가액의 증가분을 증명해서 이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이 부동산 가격이 쉽게 얘기해서 올라갔다는 걸 증명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법원에 그 상환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비용으로 우선 변제받지 못하면은 배당을 받아간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는 바로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으로서 제3취득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그 채권을 돈 내놓으시오 하면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유치권은 유치를 통한 담보, 즉 유치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돈 내놔라, 돈 내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배당할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각대금, 경매로 낙찰된 낙찰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매수 신청할 때 보증금을 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수 보증금까지 포함된 매각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지연이자 그러면은 대금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대금 납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날짜 계산까지 하게 되잖아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자, 즉 연 15%의 지연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연이자라는 얘기는. 그리고 환고보증금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항고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할 금액인 거죠. 이 항고 보증금도. 그리고 또 채무자, 소유자 사이에 이해관계인이 제기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는 항고보증금의 범위에서 항고일로부터 항고 기각, 각하 결정이 확정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날까지 매각 대금에 대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액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배당이 되고 난 뒤에 잉여금이 있을 때 그 잉여금에서 우선적으로 채무자 및 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으로 매각 허가 결정에 항고했다가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돼서 돌려받지 못한 항고보증금을 항고인에게 반환하고 만약에 항고인이 여러 명이고 돌려줄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고인들이 낸 돈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배당할 금액으로서는 전 매수인의 매수 신청 보증금, 이거는 해당 부동산에 낙찰을 받았다가 보증금을 냈어요. 근데 잔금을 안 낸 경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 보증금도 그 해당 사건의 배당할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배당할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 각 그 매각대금이나 항고보증금, 매수신청보증금 등에 대해서 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자도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해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배당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또 중요한 거죠. 배당 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기 있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